퇴사하고 카페 알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준비되면 1번으로 들어오기. 퇴근하고 싶어요. 대리님 술쟁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휴일이라 가지고 아침에 도서관 갔다가 러닝 뛰고 집 청소 한 번 싹 하고 저녁도 이렇게 챙겨 먹었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으려고 제 책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항상 영상 찍기 전에 룸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있는데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예요. 나 이제 촬영한다 라는 저만의 의식. 페트라스 호텔우드 향이고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호텔우드 향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도 쓰고 있어요. 이솝의 진저플라이트라는 건데 이거 약간 릴렉서 오일인데요. 이거 바르면 되게 숲속에 들어온 것 같고 좀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퇴사하고 이제 진짜 현실판, 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담아보려고 영상을 한번 켜봤어요. 예, 여러분 인트로에 보셨다시피 저는 지금 승무원을 퇴사하고 카페 알바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주 5일제로 지금 근무를 하면서 정직원입니다. 그래도 나름 매니저랍니다. 여튼 카페 매니저로 주 5일을 일을 하고 있고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 금요일에 독서 모임을 가고 있어요. 저번 달부터. 그래서 이번 달 모임에서는 태도에 관하여 이 책으로 어제 북토크를 다녀왔습니다. 그 퇴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잘 자리를 잡아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시 알바부터 제가 시작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을 좀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상 찍다가 발견한 건데 저 뒤에 머리가 왜 이렇게 뻗쳐있죠? 단발한 지 이제 한 달 차인데 이제 슬슬 머리가 조금 길어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어. 그래도 여러분 흐린 눈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승무원 퇴사의 현실. 제가 인생에서 처음 퇴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회사에 입사를 하는 그 기간도 정말 힘들고 회사에 적응을 하고 나라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막 적응해 나가는 그런 시간도 어려움이 늘 있고 또 퇴사하고는 또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세상에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직종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해봤다 보니까 승무원 한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승무원을 퇴사를 할 거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면 퇴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정말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은 언어 실력이 되게 좋다든지 컴퓨터를 잘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래 전공이 뭐 다른 전공이셨던 분들은 본인의 전공을 살리셔가지고 새로운 직종에 도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본인 능력이 있어서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분들. 이제 두 번째는 깡따구가 있는 사람들.
진짜 뭐 능력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내 삶 하나는 먹여 살릴 만한 깡따구가 있다 하면은 나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맞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을 하는 것 같고요. 너는 재능충이냐 뭐 노력파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제가 쇼츠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 제가 뭔가 주어진 일 앞에서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개발시키려는 그런 깡따구 그리고 뭔가 끈기, 성실함 이런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할 때는 사실 저는 힘들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각오로 나온 거였었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두 개 다 없는 상태로 만약에 내가 그냥 대뜸 퇴사를 해버리면은 승무원은 정말 다시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다른 직종에서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 직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경력이라는 게 쌓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년 일하고 퇴사를 했다 보니까 거의 그냥 처음부터 시작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승무원을 퇴사를 할 거면은 능력치를 기르거나 아니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퇴사를 하고 후회를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아예 알바부터 다시 시작을 했을 때는요. 저는 제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다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나 지금 되게 초라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나?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문득 든 생각이 근데 뭐가 부끄럽지? 진짜 부끄러운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럽다는 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그치. 잘못한 게 있어야 부끄러운 거지. 그쵸? 근데 잘못한 게 없다면은 그냥 본인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돈벌이를 가지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왜 부끄러운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장을 가졌다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제 삶을 책임지려는 그 자세가 부끄러운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를 오히려 스스로가 많이 응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너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고 너는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어차피 너한테 일어날 일이었으니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는 대견하다고 바라봐줘.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즘은 지내고 있고요. 진짜로 부끄러운 것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A랑 B가 있다고 쳤을 때 A는 내가 뭐 승무원이라고 쳤을 때 승무원 직종에 있어. 그런데 계속 꿈을 쫓는 사람들을 부러워해. 하지만 나는 저로 치면 아르바이트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거는 내가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난 지금 이 집단은 싫어. 라는 어떤 마인드. 그리고 B는 내가 꿈을 찾는다고 나왔어.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냥 퇴사하지 말걸. 그렇게 뭔가 후회를 하는 거. 이게 A랑 B 둘 다 서로는 서로가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안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애초에 그 집단에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뿐더러 계속 투정만 부리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잔소리를 엄청 했고요. 소민아,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제 상황이 누군가 눈에는 쟤 어떡하려고 저러지? 라는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시각도 사실 제가 제 스스로한테 뱉던 생각이더라고요. 너 지금 알바를 해서 어떡하려고 해? 이런 시각이. 근데 그런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요. 그래서 뭐 그렇게도 또 살아가지고 그 안에서 또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또 삶이 흘러간다는 거를 배우면서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이상한 삶, 뭐 나쁜 삶? 그거에 대한 규정은 누구도 지을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친해지면서 막 농담도 하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가끔씩 태워다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에서 너무나도 평화롭고 온화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또 나의 세상이 한 번 더 지금 열리고 있구나. 그런 충만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벌던 거에 반보다 더 적게 벌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저는 본가 주변인데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가에서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냥 알바하면서 지내고 종종 부모님 뵈러 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돈은 너무너무 당연히 줄어들었지만 이게 사실 저 취준할 때도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못 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어떻게 잘 챙겨 먹고 어떤 소비에서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제 삶이 굴러간다는 걸 저는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까지 뭔가 궁핍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당연히 줄어든다. 그리고 뭔가 내가 소비 욕구가 많다면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뭐 저처럼 그냥 소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정도 제가 요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느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건강해졌어요. 승무원 할 때도 뭐 운동을 하고 뭐 잠도 잘 자려고 노력은 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게 노력을 한다고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잖아요. 지금 저는 정말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잘 수 있고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한 12시에 자서 7시 반, 8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글 쓰고 요가하고 일하고 와서 또 운동하고 밥 챙겨 먹고 그렇게 지금 한 3개월간 살았더니 잠도 너무너무 잘 자고요. 불면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 사라졌고 제가 항상 안압이랑 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타이레놀 이런 거를 항상 챙겨 다니고 비염도 제가 되게 심했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저는 비염이 엄청 올라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나도 건강해져서 아, 내 몸이 정말 많이 건강해졌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자아실현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자아실현이라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를 채우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서 저의 능력치를 올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제가 채워진 상태로 사람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저한테는 자아실현 욕구였는데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게 이제 정기적인 모임으로 혹은 이렇게 유튜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승무원으로 제가 근무를 할 때는 일단은 이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매일매일 적어도 뭐 2, 30분씩 혹은 뭐 1시간씩 이렇게 매일같이 해와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그 모습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애초에 승무원은 자다가도 갑자기 출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출근 준비를 했는데 출근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큰 직종에 있다 보니까 차곡키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쌓였다 싶으면은 또 휘발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애초에 그냥 도전을 할 힘조차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라면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삶에 대한 무기력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자아실현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 자신과 막 싸우면서 퇴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저의 성향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매일같이 아침에 글을 쓰고 요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라든지 좀 벌려보고 싶은 일들이라든지 이렇게 유튜브나 구상 중인 게 하나 있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뭔가 기획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다운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을 하면은 정기적이라는 게 애초에 제 삶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쌓고 싶어도 쌓아가기에는 항상 제 스케줄이 막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례를 범할 때도 있고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싫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작년에. 근데 지금은 사실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제가 계획한 것들을 그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제가 자발적으로 가서 많이 배우고 또 그 배움을 바탕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그런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을 지금 충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첼리스라는 채널에서 제가 보그 편집장님의 인터뷰 영상이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좀 빠른 성공, 이른 나이에 성공해서 영앤리치 이런 것들, 쿨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너무 쫓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고 그들 밑에서 배우면서 많이 깨지고 부딪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생 초반부는 일종의 일단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마음껏 실수도 해볼 수 있는 시기다. 무언가를 확정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 경험을 쌓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은 뭐 승무원을 준비를 했지만 나중에는 갑자기 뭐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이분이 말씀하시다시피 뭐 의사, 변호사 아니면 교사 이렇게 뭐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선택했던 그 길이 가끔은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고 인생 초기에 너무 반드시 확고한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큰 착각이라고 본다고 하십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시도하고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그로부터 배우는 시간이에요.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에 너무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 필요한 말이었고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이라는 이 키워드에 대한 생각도 개인이 한번 규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공이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돈 벌고 결혼하고 살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보편적인 거고요. 하지만 요즘은 보편적인 것도 하기 힘들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건 각자 할 몫이 있어서 저는 세상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나한테 주어진 어떤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어린 시절에 제가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저한테는 지금 성공인 것 같아요.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이냐 함은 첫 번째로는 정말 단순하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외관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근육이 있고 그리고 핏한 몸 되고 싶었고요. 마음 또한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뭐 카페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런 어른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잘 정돈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요즘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 잠시만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그 일을 기꺼이 마주할 것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그 일을 내 삶의 자처에서 끌고 올 것 그렇게 무서운 것들을 계속 찾아다닐 것 끊임없이 배우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며 살아가고 싶다. 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생각한 어른의 모습에 두려운 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서 내 안의 두려움을 깨나가며 세상을 좀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좀 컸던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저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좀 평온하고 안온한 생활, 직장이라는 것을 굳이 자처해서 지금 퇴사를 하고 제 삶을 뭔가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걸 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주를 해서 저만의 배움을 얻고 가치를 느낀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저의 배움을 세상에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발현이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의 일환이 이제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고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글 계정을 한번 오픈해볼까 해서 지금 좀 구상 중인데요. 현재 제가 엄청난 큰 일을 벌이진 못하겠지만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삶에서 희망을 보고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공의 지점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삶에서 희망 하나만 있으면 진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희망이라는 그 감각 그것만 있으면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이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뭔가 모를 그 기대감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각은 뭐 꼭 특별한 일을 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가 제가 그 카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저한테 과자를 주고 간 거,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약속을 잡은 거, 엄마랑 저 퇴근하고 가서 집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거, 너 요즘 유튜브는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 순간들에서 저는 삶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 고시원 이야기 영상에서 힘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 그런 글들을 많이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승무원이라는 직종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되게 예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직종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처럼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물론 저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퇴사를 하고 난 뒤에도 인생이 끝나지는 않는다. 뭐 저렇게도 사는구나. 라는 그 위안감, 그게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울퉁불퉁하고 조금 이상해 보일지언정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 가치를 사람들한테 준다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공유를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튼 저희 퇴사 후 현실을 한번 공유를 드려봤고요. 이제 영상도 찍었으니까 아마 오늘은 영화 보고 잘 거예요. 최근에 파반느라는 영화가 계속 저의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오늘은 보고 자려고 합니다. 여튼 저는 이렇게 지금 저한테 주어진 현실에서 가장 기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씩씩하게 재밌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해요.